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주브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현명한 코인 투자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코주브투데이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특별히 코인을 시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1부와 2부 저희와 함께 쭉 달려보시죠.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티라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티라노입니다. 네, 우리 코인 투자, 우리 전략을 매번 짚어주시는 곳, 또 티라노 사단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우리 투자 전략부터 진입가, 손절가, 고급 정보들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곳이 있죠. 바로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입니다. 티라노 사단에서는 티라노 사단만이 만든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굉장히 큰 수익률을 얻고 계시다라고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 살짝 자랑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희 톡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의 1일 시황들 전달해드리고 있고 매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나눠드리고 있고 특히 네. 이제 오늘 배울 강의 진행될 건데 강의 내용에서 꼭 필요한 그리고 강의 내용을 듣고 꼭 정말 실전에서 활용하기 좋은 지표들을 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면 또 무료로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증이 생기시거나 혹은 이제 나도 저 지표를 가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를 누르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코인에 대한 고민들 2부에서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강의를 준비하신 거 아주 특별한 시간을 저희도 준비를 했습니다. 코주브투데이에서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강의 어떤 강의인지 정말 궁금한데 어떤 강의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먼저 해주시겠어요? 우선 기술적 분석에 저희가 하는 게 차트 분석에 대해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네.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떤 거죠? 네, 첫 번째는 추세, 그리고 네.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제 매수 신호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네. 물론 이 개념 안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좀 더 간략하게 초보자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해봤습니다. 추세, 그 다음에 뭐 지지, 저항 이런 걸 전부 다 짚어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포괄적으로 네. 짚어드리고 혹은 다음 기회에 또 강의 기회가 있다면은 네. 각 파트별로 뭐 추세를 보는 방법 여러 개 중에 이 부분만 따로 띄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심도 깊게 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 처음에 코주브투데이 방송을 시작할 때는 차트를 제대로 보는 방법도 잘 몰랐고 지지선, 저항선 그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코주브투데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저거는 차트를 봤을 때 상승 추세선 같은데 저거는 쐐기 패턴인데 이런 걸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초보 투자자분들도 잘 방송을 따라오시면서 많은 투자 전략 기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강의 진행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바로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목차는 추세. 네.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추세고요. 네. 그리고는 지지와 그리고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해야 네. 되고 저항선에서 매도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조 지표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조 지표들로 추세를 네. 볼 수도 있고 이제 극단적으로 뭐 지지와 저항도 볼 수 있긴 한데 네. 포인트 되는 건 매매 신호를 확인하는데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추세란 무엇인지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읽어봅시다. 일단 네. 제가 읽는 건가요? 제가 네. 읽게요.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질, 이게 이제 네. 거의 사전적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차트에선 추세라는 것은 이제 대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가, 네. 대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되는 부분들은 네. 상승 추세. 많이 들었죠? 네, 제가 그럼요. 상승 추세 사야 된다고 네. 1차 말씀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상승 추세라는 거는 이제 저점을 높인다.
그리고 네. 고점을 높인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제 이따가 좀 보실 건데 전반적으로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없죠. 이런 네. 식으로 막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차트가 전반적으로 파동을 이루어가면서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차트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요가 더 셌다가 그럼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조정을 주고 아, 그러면은 네. 나 기다리다가 네. 이제는 나도 팔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팔고 그다음 그거를 또 이제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식의 파도를 형성해서 파동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을 만드는데 이런 식의 파동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파동 자체가 이런 식으로 파동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파동 자체가 이제 떨어지는 파동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차트의 패턴들이 등장하는데 결과적으로 각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상태를 상승 추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도 높아지는 형태를 상승 추세.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대세적으로 상승 추세일 때 네.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반대는 하락 추세. 그렇죠. 하락 네. 추세죠. 하락 추세라는 거는 고점이 만들어졌는데 고점을 낮추면서 이 네. 파동 자체의 고점 낮추면서 떨어지고 저점도 낮춘 형태를 하락 추세다라고 네. 표현을 볼 수 있을 것 계속 같아요. 쭈루루루루 이렇게 떨어지는 건 거죠. 맞죠. 그거 아세요?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요. 올라가는 사투리, 건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랑. 그렇죠. 네. 맞습니다. 두 개 어쨌든 있대요. 좋네요. 네. 네, 어쨌든 하락 추세라는 거는 저점을 계속 갱신해 나가고 고점을 낮춘다라는 게 의미가 큽니다. 그렇다면 하락 추세에는 사야 될까요? 하락 추세에서는 사면은 안 되죠. 그렇죠. 네. 왜 사면 안 되죠?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를 우리는 앞으로 할 건데 이제 하락 추세에는 하락이니까 전반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데 유리한 자리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횡보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노란불이네요. 노란불이죠. 자, 노란불이면은 멈춰서 봐야죠. 그렇죠. 지켜봐야죠. 그렇죠. 웬만한 관망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동이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정 구간 그리고 횡보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 그냥 쭉 밀고 가는 건가요?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네. 포인트는 이제 옆으로 쭉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네. 특정 박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불규칙하게 가는 경우도 존재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정하게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썼을 때는 네. 고점과 저점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 어렵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고점도 그러니까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가 아니면 횡보 추세라고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세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사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기는 하겠어요. 그렇죠. 네. 추세를 봐야지 저희가 이제 매수를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더라도 상승 추세에 있는 코인들은 기다리면 올라가겠지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좀 그렇죠. 생기는 거군요. 이제 하락 네. 추세에 있는 코인들은 기다리면 떨어질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그쵸, 볼 수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빨리 그거는 정리하고 또 다른 종목,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성장이 잘 되는 기업들, 이제 향후 미래지향적인 기업들은 상승 추세에 있는 거고 이제 거의 사장되는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네. 하락 추세에 있는 코인들 그런 형태들이 많이 띄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추세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본다면은 네. 사실 이거보다 뭐 파동으로도 볼 수도 있고 보조지표로도 네.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아시는 거 뭐 이제는 뭐 다 아시나요? 네, 뭐 어떻게 막 제가 막 잘 네. 보고 읽어낼 수는 없지만 네. 많이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이제 저보고 얼마 전에는 추세선 좀 한번 어떻게 작도해 보세요라고 하신 적도 있었잖아요. 제가 그랬나요? 랩터님 랩터 전문가님일 거예요. 랩터님 한번 네. 시키셨네요. 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추세선을 작도하는 방법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을 올리는 형태. 일 경우에는 저점을 올리는 선을 그으면서 상승 추세를 네. 긋고 고점 내리는 선에서 하락 추세선을 긋는 방법에 제일 기본적인 작도 방법이 있고요. 네. 이동평균선, 어떤 캔들의 캔들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들을 보면서 이평선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면은 상승 추세고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으면 하락 추세고 가격이 네. 여기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구름대 많이 들어보셨죠? 구름대 네.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 추세. 빨간 구름도 있고 초록 구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를 통해서
볼 수도 네. 있고요. 뭐 저희가 자주 보는 RSI 지표 여러 가지를 통해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강의를 드리려면은 이제 오늘 꼴딱 밤을 새도 모자라기 때문에 네. 개념을 일단 오늘 꼴딱 한번 밤새 보시죠. 네. 가능할 수 있어. 가능할 수 있죠. 가능할 수 네. 있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이런 추세를 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고 자기가 보는 방법 하나씩 익혀가면서 내가 제일 잘 맞는 걸 보고 또 네. 내가 더 볼 수 있으면 이것저것 다 보면서 보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을 올리고 있으면은 상승 추세다. 네. 라고 그러면 말씀드렸죠. 저점들을 쭉쭉쭉쭉 이렇게 연결했었을 때 작도를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가격 자체는 파동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 이 파동의 저점끼리 연결하는 거를 연결해버리면 선이 등장이 되고 이 선과 네. 평행한 선을 보조추세선으로서 채널 형태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런 식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 저점을 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네. 이러면 상승 추세가 강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안에 방법입니다. 상승 추세 안에 또 작은 상승 추세인 건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추세가 전반적으로 네. 포인트는 이제 디테일하게 긋는 방법에 대해서도 되게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방법들이 좀 존재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는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간다. 그렇다면은 상승 추세이니까 저점을 올리는 구간에 점점으로 찍고 선을 연결해 버리면 상승 추세 선이 나온다. 네. 이런 식으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 추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고점을 낮춰주는 형태. 이런 식으로 고점 낮춰주는 형태가 하락 추세다. 그리고 저점까지 낮춰주면 더 강한 하락 추세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해됐을까요? 이해됐는데 네. 이제 혼자서 또 잘 할 수 있을지는 더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작도하는 법에 대해서만 네. 또 지난번 강의도 아마 작도하는 법만 1시간 정도 강의했던 맞아요, 걸로 기억하는데 네. 어쨌든 오늘은 살짝 개념. 넘어가는 걸로. 저는 네. 개념적인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만약에 앵커님께 이거 안 보고 상승 추세란 뭡니까? 라고 질문 드렸으면 뭐라 대답할 수 있죠? 저점들을 쭉쭉쭉 연결하고 또 위에 있는 고점들도 연결해서 채널을 만드는 거. 근데 그게 위를 향하는 거. 그거를 통해서 추세를 네. 볼 수 있다. 상승 네. 추세다. 그거를 통해 상승 추세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 포인트는 어떤 가격이 파동을 만들어낼 때 여기서 네. 제일 중요한 한 줄이 저점을 올라가는 형태, 동시에 고점도 저점들이. 올라가는 네. 형태를 상승 추세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 추세는 그러면 저점들이 내려가고 고점들도 내려가고 있어서 파동이 결국에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는 상승 추세는 저점이 올라간다. 네. 하락 추세는 고점이 내려간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네. 사실 오늘 강의 충분히 네. 조금은 기본 얻어갈 수 베이스를, 있다. 그렇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갈 수 있다라고 볼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또 횡보 추세가 있죠. 네. 횡보 추세는 저점은 올라가요. 근데 고점도 내려가요. 네. 그러면 이건 상승 추세일까요, 하락 추세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근데 저 보통 많이 이제 말씀해 네. 주실 때 들어보면은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면서 이 횡보세를 이어 나가다가 이거를 뚫어주면 위로 상승 폭발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는 이렇게 상승 폭발이 한번 나오고 여기서 조정을 주죠. 네. 이 조정을 줄 때 나오는 형태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오. 이 조정 주는 구간을 삼각 수렴의 형태로 조정을 줄 수가 보통 있는 거죠. 그래요. 네, 많은 것들이. 보통이기보다는 이제 조정 주고 횡보를 그러니까 폭발하고 쉬었다가 쉬었다가 하는 구간인데 쉬는 구간에서 삼각형 형태가 많이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삼각형 형태에서 상승 삼각형도 있고 네. 하락 삼각형도 존재하고요. 네. 하락 삼각형도 존재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고점을 낮추고 저점도 올려주는 형태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세가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 구간을 이제 횡보 추세라고도 볼 수 있는 경우다. 삼각 수렴 형태죠, 얘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이 얼추 일정한 형태로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있다면은 이건 박스권, 사각형 네. 패턴, 이제 영어로 렉탱글 패턴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박스권 이 네. 상태인 경우는 고점을 높여주지도 않고 저점을 낮춰주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횡보 추세로 볼 수 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파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거의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재미없게요.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어쨌든 고점도 높여주고 저점도 높이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네. 움직이면 그래도 다이나믹을 형성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음. 이 변동폭이 요만큼이 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이 모든 상황, 추세가 없는 상황을 작토됐네요. 네? 네. 그러네요. 작토라고.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가 좋아요? 그런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기를 한번 시켜줘야죠. 네, 머리 한번 네, 식히면서 네. 가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횡보 추세가 작도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되게 네.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을 사용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쓰는지 기억하실까요? 이동평균선 뭘요? 이동평균선을 저희가 어떤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지 기억나실까요? 이동평균선 며칠선 이런 그렇죠, 거요? 맞습니다. 20일, 60일, 120일. 하나 더. 5위 평선은 5위평도 쓰긴 하죠. 맞아요? 맞아요. 240?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을 사용하는데 어찌 되었던 이동평균선은 어떤 값을 설정을 하던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있으면은 네. 상승하고 있고 가격이 그 위에 있으면은 상승 추세고 이동평균선이 하락하고 있고 그 아래 가격이 있으면은 하락 추세가 맞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 주셨다시피 좀 더 짧게 나눠서 보기 네. 때문에 20 이동평균선은 단기, 60은 중기 뭐 이런 식으로 네. 단중장 나눠가지고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통해서도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횡보 추세 같은 경우는 어때 보이실까요 혹시? 옆으로 이렇게 이평선들이 네. 그냥 오선지처럼 쭉 늘려져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전반적으로 네. 올라가고지도 있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있고 네. 물론 구간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구간 올라가고 있는 건 단기 추세 정도지 네. 나머지 중장기적인 62평선 그리고 보라색 120, 검정색 242평선은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고 많이 꼬이면서 옆으로 누워지고 있는 상태죠. 네. 자, 이거 자체는 결과적으로 추세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 횡보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구간을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여기는 뭐 여기까지 잘라보면 정배열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네요. 어찌됐든 정말 근데 타이트하게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통짜로 봤을 때는 이 구간 전체가 횡보 추세구나. 이 네. 평선이 이곳저곳 꼬이고 있구나. 특히 이런 구간들은 정말 횡보 추세. 네, 응축 구간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음. 물론 여기 잘라서 보면 상승 추세기도 하고 네. 뭐 잘라서 보면 하락 추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많이 꼬여 있는 구간을 횡보 추세, 응축 구간이다라고 이동평균선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작도나 이동평균선을 지금 가볍게 들으신 거긴 한데 이미 알고 계셨다면 이동평균 저렇게 보는구나를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추세를 보는 방법에 대해 훅훅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일목균형표. 구름대. 그렇죠. 사실 구름대는 일목균형표에서 선이 5개가 있어요. 근데 네. 그 중에 2개만 오. 보고 그 2개의 구간을 색칠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사실 정확한 선이에요? 네. 그 용어들은 이 파란색 선을 가장 짧은 선으로 나타나는 선이 전환선이라고 불리고요. 이 검정색 네. 선을 기준선이다라고 불리고 이 구름대를 만드는 선은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구간이고 이 뒤에 있는 거 후행 스팬, 레깅 스팬. 복잡하죠? 네. 모르셔도 돼요. 알 필요 없어요. 그래요? 네, 지금 알 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거. 갑자기 너무 어려운 폭격기를 맞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오늘은 모르셔도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네. 여러 가지 점점 제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 보셨죠? 근데 괜찮습니다. 네. 모르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아시는 뷰를 많이 들어봤으니까 아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목균형표를 본다 했을 때 얘 다 지워본다 했을 때 네. 저희가 강조드렸던 게 혹시 기억나실까요? 일목균형표로 빨간색 구름대 밑에 있으면은 뚫기 힘들어. 예, 좋죠. 맞아요. 저도 모르게 그렇죠. 반말 죄송해요. 됐어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초록 색깔 위에 있으면은 조금 더 좋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초록색 구름대 위에 있으면은 중기 추세가 전반적으로 상승 중인 거고 네. 빨간색 구름 아래에 있으면은 하락 추세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도, 이평선, 구름대까지 추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정도만 놓고 본다 했을 때 선 하나 긋고 이동평균선 뭐 하나 두 개 켜놓고 구름대까지만 켜놓더라도 추세를 믿고 매매를 한다면은 이런 반대되는 구간에는 절대 매매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만 이해해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횡보 추세도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특히 이런 구간에 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름대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구름대 밑에 있으면 하락 추세인데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구름대 네. 자체를 위아래로 뚫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존재하죠. 아니면 큰 단위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네. 이런 경우 자체를 이제 일목균형표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목균형표는 이제 일본에서 만든 부분, 네. 일목산인이시라는 분이 어쨌든 여러 가지를 만든 건데 자기 이름 걸고 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포인트는 혼조세라고 불려요.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표현을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횡보, 응축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일목균형표 관점에서는 혼조세라고 표현한다 정도만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횡보, 응축, 혼조세 구간에서는 매매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네.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죠. 떨어지면 차라리 손절을 하고 올라가면 수익인 건데 혼조세 사람을 구간에는 말려 죽이는 그렇죠. 거네요. 이런 구간에는 최대한 안 걸려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횡보나 응축을 끝내는 지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각수렴을 상방 돌파하고 응축을 끝내면서 추세가 보이는 시점에 들어가는 게 이제 좀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렇죠. 저 정도면은 그렇죠. 저도 예전에 저렇게 투자를 해봤을 때는 네. 진짜 자식한테 물려줘야겠다라는 네. 생각밖에 안 들고 어플을 지우게 되더라고요. 아, 네. 갑자기 슬픈 얘기. 아. 죄송해요. 약간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의 네. 혼조세, 횡보, 박스권 형태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박스권 형태인 코인들은 네. 매매를 하신다면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파는 형태가 존재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탈 안 할 거란 보장도 없고 여기 돌파 안 할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매매는 일단 추세 추종의 매매에서는 좀 옳지 않은 매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네. 추세를 보는 방법 중에 단기 추세, 중기 추세, 장기 추세가 네. 나눠져 있어요. 네. 사실 임의로 나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장기 추세를 보는 법은 똑같이 작도 아까 큰 상승 추세가 존재할 수 있고요. 네. 여기 조금 더 짧게 이런 식의 작도가 존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이평선으로 구분한다면은 저희는 22평선 단기 추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22평이 절대적으로 무조건 단기야라고 표현한다기보단 우리는 단기로 약속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2평선은 중기 추세, 120, 242평선은 장기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름대는 이 중기 추세 영역 쪽에 속한다, 구분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매매 방법. 자, 결과적으로 저희는 추세 추종 매매를 할 거예요. 네. 추세 추종. 추세 추종이라는 말은 추세를 믿고 따라가겠다. 네. 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승 추세라는 걸 알았다. 네. 라고 한다면은 상승 추세는 어떻게 해야죠? 상승 추세에서는요 매수해야죠. 그렇죠. 사야죠. 상승 네. 추세에 사야 되고 하락 네. 추세에 매도해야 된다. 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매매 전략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 매매도 존재해요. 반대 매매요. 역추세 네. 매매. 오. 역추세 매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락 추세에 매수를 하고 네. 상승 추세에 매도를 하는 전략인 거죠. 네. 오. 근데 이제 그런 방법도 존재하죠. 왜냐면은 가격을 싸게 사고 싶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는 건데 추세적으로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 더 길게 보냐? 이거 그렇죠. 뭐 아닐까요? 길게 볼 수도 있고 가격을 조금 더 싸게 사겠다라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식의 매매의 경우에서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봤을 때 하락 추세에 있는 중에서 밑에 구간에서 지난번에 네. 배웠던 상승 다이버전스 네. 기억하실까요? 밑에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머리 들고 이거 아니에요? 오, 굉장히 동화적으로. 네. 네. 이제는 애둘러서 이제 좋습니다.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네. 태양 신호. 나무 태양 신호.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알죠. 근데 그 신호가 네. 다이버전스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중요한 건. 다이버전스를 그러면은 바탕으로 만드신 건 거죠? 맞습니다. 지표가? 이제 어떤 보조 지표에 다이버전스가 등장했을 때 네.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신호가 나오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쵸. 그런 신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중에 고점 구간에서 네. 이렇게 고점 구간에서 쌍봉 패턴, 네. 헤드앤숄더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그거는 이제 그렇죠. 알죠. 네. 그런 패턴이 상승 추세 중에 이제 슬슬 하락으로 꺾일 시점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상황에서 그럼 이제 상승 추세지만 네. 추세가 꺾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역추세 매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하락 추세 중에 쌍바닥 패턴, 네. 뭐 역헤드앤숄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그런 패턴이 등장해서 이제 하락 추세지만 상승으로 추세가 바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역추세 매매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태양 신호나 이런 거는 이제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티라노 전문가님, 티라노 4단에서 만든 그런 지표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네. 맨 뒤에 설명드릴 거긴 한데 이런 추세 네. 추종에 대한 매매도 존재하고 역추세에 대한 매매 지표들도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방송 보시면서 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지지선 네. 많이 저희가 계속 말하죠. 그렇죠. 지지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앉으세요. 자리를 바꾸게. 지지선. 지지선. 네. 지지선이요.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이렇게 아, 괜찮습니다. 아무렇게나 설명해 주셔도 돼요. 예. 예, 이렇게 위에서 막아주고 있는 우산 같은 애 아닐까요? 그건 저항선.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해 또 주시면 틀렸네요. 괜찮습니다. 네. 이제 알면 되죠. 네. 포인트는 가격이 매번 틀리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아니 맞는 것도 많았죠. 네.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떨어지다가 이 가격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가격을 자꾸 떨어뜨리지 않고 여기서 계속 매수세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네. 지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 구간의 영역을 지지선, 지지 구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항선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격이 오르는데 네.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 7만 불대죠. 7만 불을 계속 못 들어. 아니면 1억이죠. 1억 네. 왜 더 못 가지? 그럼 이런 구간을 저항선이다라고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 대해서 선을 긋는 거를 이제 지지선, 저항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저항선이 있죠. 근데 네. 이게 평생 안 뚫리느냐? 아니죠. 이걸 평생 안 뚫리는 게 아니라 네. 뚫어줬을 때를 저항선을 뚫어줬을 때를 돌파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지선을 계속 지지받느냐? 뚫렸을 때는 뚫렸을 때는 이탈. 그렇죠. 이탈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네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면 지지선에 네. 대한 기본 개념인데 모든 선 이제 저희가 모든 선이라고 했을 때 가로줄, 그리고 채널도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이동평균선을 그럴 수도 있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일목균형도 존재할 수 있죠. 음. 그래서 그 모든 선에서는 지지와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 지난번 옛날 강의 때 한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인 이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지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지표에서 그럼 여기서 살 확률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동시에 사기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급등하고 네. 또 위에 있을 경우는 가격들이 올라와서 여기 사람들이 팔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 또 팔기 때문에 거기서 네. 지지와 저항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저항선. 아까 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을 계속 못 뚫어준다. 네. 근데 이 저항선을 돌파하게 뚫어주면, 되면은 네. 이 선은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네. 이런 형태. 반대로는 지지선을 계속 버텨주고 있다가 하락으로 뚫리면 이탈하면 저항선으로 바뀐다. 물론 다시 이제 저길 또 뚫어야 되는구나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네. 이런 현상이 음. 잘 일어난다. 그래서 네.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가볼게요. 자,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보는 방법은요. 가격을 보고 캔들을 봤을 때 네.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선 혹은 저항이 많이 일어나는 구간 있죠. 이런 식으로 반등이 계속 나와줬죠. 네. 이런 반등이 많은 구간 혹은 저항이 많은 구간을 가로줄로 그어버립니다. 같은 가격대쯤을. 네. 자, 그럼 이 가로줄 자체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저항선이었던 거를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고 여기 또 저항선이 만들어진 거를 돌파를 하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좀? 네. 그래서 저항선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돌파하고 네. 지지받고 돌파하고 지지받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좀 더 큰 구간인데 여기서 계속 만약 일봉 단위로 본다 했을 때 이 정도 구간이면 한 달, 두 달 정도 구간인데 오. 한 달, 두 달 동안 가격을 방어했던 구간이 네. 결과적으로 이탈을 해버렸으면 이제 이 구간에서는 재차 저항이 네. 일어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됐을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에서도 모든 선에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라색 선 122평선에서 얼추 지지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62평선을 돌파해 주니까 지지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선도 이제 물론 잠깐의 반등을 다시 이탈하긴 했지만 네. 62평선 구간에 지지를 받아주는 형태고요. 62평선을 이탈해버리니까 저항선으로 바뀌어버린 형태고 네. 242평선이 올라가고 있죠. 검정색. 네. 만났으니까 지지를 조금씩 받아주고 있는 형태. 저는 작도로만 이제 뭐 지지와 저항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평선으로도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받아주네요. 맞습니다. 이제 네. 모든 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물론 절대적인 건 없지만 네. 물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동평균선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난다. 이런 거는 이제 하락 추세죠. 역배열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는 22평선에 저항을 받아준 상태고요. 62평선에 저항을 받아준 상태고 물론 이런 식으로 저항을 조금씩 받다가 돌파를 했다가 지지를 못 받고 또 빠져버리는 경우도 존재를 하긴 해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공부를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보라색 네. 선 122평선 저항을 받아줬고 또 돌파해주니까 또 지지로 바뀌는 경우도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이평선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잘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저희는 매수를 해야겠죠. 자, 네.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 네. 저희는 어디서 사야 될 것 같은지. 예.
저항을 일단 뚫어가지고 지지를 받아줄 때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리테스트 구간이라고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그쵸? 리테스트를 좀 보고 난 다음에 매수를 들어간 게 좋죠. 상승 추세에서. 그렇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네. 그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음. 상승 추세는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중이다. 네. 그리고 지지선에서는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승 추세를 파악을 하고요. 발견을 네. 하고 지지선이라고 예상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받아버리면은 아무 때나 사는 것보다 조금 더 승률이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네. 합리적인 결론을 얻는다라고 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추세를 보는 것과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예측해 보는 것에 좀 많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일단 될 것 같아요. 추세를 볼 줄을 알아야지 뭐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도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역추세 매매법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추세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추세를 보는 네.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상 강조하는 게 네. 상승 추세의 매수를 받아야 한다. 음. 그리고 가능하면 지지선의 매수를 받는 게 좋은 가격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지지선에서 네. 반등이 나올지 이탈할지 어떻게 아냐. 그게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거를 네. 이제 물론 100%는 없지만 네. 좀 더 보조하는 신호로서 보조지표를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실레이터계 네. 보조지표? 네. 보조지표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보조지표는 되게 많죠. 아는 보조지표 뭐가 있으죠? RSI? RSI. 네. 또 그리고 또 뭐 저희가- 티라노사단의 네. 네이처 지표. 네이처 지표는 이제 네. 이따 설명드릴 거긴 하지만 보조 지표들의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호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RSI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과매수 구간, 네. 뭐 과매도 구간이 왔고.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뭐죠? 스토캐스틱. 네. 저희가 거의 스토캐스틱이나 RSI 위주로 봤는데 네. 뭐 MFI도 있고 MACD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점점 또 몰라도 표정 안 모르셔도 좋아지네요. 됩니다. 네. 모르셔도 어려운 되는데, 모르셔도 되는데 네. 아무튼 되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방송에서 그 모든 지표들을 활용해서 강의를 분석을 네. 드릴 수는 있지만 가장 자기가 선호하는 난 이 분석을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거를 좀 더 좁혀서 보셔도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그런 네.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을 잘 따라오시다 보면은 저처럼 조금 시간이 지나신 분들은 다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저께 그러니까- 쉽게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네. 더 쉽게 보는 방법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이런 RSI라든지 뭐 스토캐스틱 저희가 네. 제일 많이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통해서 음. 오실레이터계 보조 지표를 통해서 매수 매도의 신호를 확인한다. 근데 네. 오실레이터계 보조 지표가 아닌 경우도 있어. 아닌 보조 지표도 존재해요. 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오실레이터계 보조 지표라는 것은 과매수와 과매도가 존재합니다. 네. 그렇죠?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과매수는 막 많이 사는 거고 과매도는 많이 파는 건가요? 과열됐다라는 표현이 좀 올바른 것 같아요. 과매수,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산 상태다. 과매도 너무 많이 판 상태다. 네. 이 어떤 특정 기준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이라기보다는 많이 알려진 상식에 의하면은 네. 과매수 상태에 이를 때는 이제 매도를 가져가야 되는 상태고요. 네. 과매도 상태일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일반 상식으로 알려져 있긴 해요. 네. 그러나 이게 올바른 매매법이라고 보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게 네.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폭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고점 갱신해 나갈 수가 있고 네. 과매도 구간에 있을 때 저점이 아니라 저점을 갱신해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했을까? 근데 조금 어려워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일반적으로 과매수 구간에 존재할 때는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이제 팔아야 네. 될 시점이다. 네. 그리고 과매도 구간일 경우는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사야 되는 시점이다. 네네. 라고 판단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네네, 그렇죠. 부분인데 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너무 많이 샀어. 네. 사실 생각해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사고 있는 거니까 상승 추세라고도 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고점 구간이야. 근데 저희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건 상승 추세는 고점을 갱신해 나간다라고 네.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과매수 구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점을 갱신해 나가는 진짜 막 튼튼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니까 과매수가 결국에는 더 좋은 미래를, 황급빛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반반이죠. 그러니까 조금 웃긴 네네네. 얘기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과매수 구간에 존재한다 했을 때 네. 지금 상태에서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라는 해석할 수가 있고 네. 너무 많이 사가지고 추세가 강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거죠.
이러면 되게 헷갈리지만 네. 그거를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제 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래서 어쨌든 든든합니다. 지금 이 방송 시간 동안 34분 만에 가장 든든한 멘트였습니다. 네. 저는 안 듣는다요. 그건 아니지만 그 네. 전까지는 설명이 좋았지만 네. 이제 진짜 마음이 살짝 놓이는 알겠습니다. 그런 멘트였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네. 이 원리를 사용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네. 하면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과매수 구간에는 매도를 해야 되고 과매도 구간에는 매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원래 아시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포인트 되는 거는 과매수 구간인데 얘가 고점을 갱신해 나가지 않을 때 사야겠죠? 팔아야겠죠? 그리고 네. 과매도 구간일 때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선일 때 사야겠죠? 네. 이거를 이제 보조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이해했을까요? 네. 네, 또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선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두 번째 매수 신호인데 네. 선을 만들어서, 선이라는 것, 이 기본적인 선들이 존재해요. RSI 도 보조지표 존재하고요. 안에도 선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조지표는 선 하나로 웬만하면 존재해요. 네. 어떤 보조지표든 간에. 근데 이 보조지표를 너무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 네. 나 이때 이때 샀어 라고 네. 하니까 좀 더 빠졌다가 올라간다거나 이때 팔았는데 좀 더 올라갔다 빠진다거나 네. 이런 식의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더 이 선보다 조금 더 늦게 반응해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보조 지표를 이동 평균화 네. 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해하셨을까요? 네. 정말요? 이동평균화. 이동평균화만 꽂혔습니다. 다시.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 가격이 이제 5, 4, 3, 2, 1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얘가 조금 더 늦게 따라오는 거예요. 평균이 5, 4, 3, 2, 1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5, 4, 3, 2, 1의 평균이 3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3에 찍혀 있는 거죠. 이 그 보조적인 선은. 이걸 네. 시그널 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시그널 선은 간단하게 말하면 보조 지표를 조금 늦게 따라오는 선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어요? 네. 네. 좀 어렵죠. 어쨌든 이 시그널 선과 교차하는 신호를 골든 크로스. 이건 들어보셨죠? 네, 골든크로스는 제가 사랑해요. 네. 네. 제가 맞추고 나서 처음으로 네. 랩터 전문가님이 그동안은 저를 한 번도 칭찬하지 않으시다가 네. 맞습니다!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골든 크로스라는 이제는 건 압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선들의 교차를 크로스로 네. 말을 하고 위로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아래로 돌파하는 거 데드 크로스라고 네. 표현하는데 어쨌든 보조 지표의 골든 크로스는 매수 네. 신호고 데드 크로스는 매도 신호다 네. 라고 이것만 딱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깔끔하네요. 네. 좋습니다. 이것만 일단 알아두시는데 네.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과매수 구간에서 네. 데드 크로스 나왔는데도 계속 올라가는 차트고 이기 때문에 이 가짜 신호를 걸러야 된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포인트 되는 부분은 이 보조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언제 사용해야 되냐면 상승 추세에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락 추세에서 매수 신호라면은 네. 결과적으로 대세적으로 하락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렵긴 한 것 같아요. 다시 네. 그러면은 저희는 매수를 언제 해야 되죠? 상승 추세에서 그리고 해야죠. 한 번 더 지지선. 네. 지선에서 지선을 뚫어줬어요. 지지를 받았을 때, 받아줄 때, 맞아. 아니면은 지지를 받고 저항을 돌파했을 때 네네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네. 그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은 신호를 보조 지표를 통해서 네. 여기가 저점일 확률이 좀 더 높겠구나를 확인한다.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네. 세 가지. 자, 다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눈알이었나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포인트는 하나만 천천히 네. 맨 앞으로 갈게요. 네. 맨 앞으로 가서 네. 많이 왔네요, 우리. 많이 왔죠. 저희 엄청 많이 했죠. 네. 자, 이 세 가지를 왜 보냐면은 저희는 결과적으로 이 세 개를 보고 매매를 할 거라서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추세 언제 사야 된다고 했죠? 상승 추세. 상승 추세는 네. 저점이 점점점 올라가고 고점도 점점점 올라갈 때. 맞습니다. 상승 네. 추세 중에서 언제? 지지를 받아주거나 저항선을 그쵸? 뚫고 지지를 계속 이렇게 콩콩콩 받아줄 그렇죠. 때. 그래서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지지선에서 사야겠다. 네. 그것만 딱 깔끔하네요. 알시면 돼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가격이 쌀 때 지지선에서 네. 사야겠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승 추세 중에 지지선에서 음. 반등 나올 때. 네. 그럼 이 지지선을 지지를 진짜 받을 거야? 네. 라고 확인하는 게 보조 지표를 통해서 확인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됩니다. 네. 다시 음. 마지막 네. 상승 추세 중에서 지지선에서 네. 보조 지표에 매수 신호가 등장한다면은
삼박자가 들어맞기 때문에 네. 반등이 올 확률이 신뢰도가 더 조금 더 높아진다. 네. 점점 높아진다라는 네. 게 강의 2번 강의의 핵심이고 네. 모든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다라고 네, 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해하셨을까요? 네, 완전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보조지표 매매 신호에는 매수는 네. 언제 한다고 했죠?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저 집에 갈게요. 다시 여기 보조지표에 저 그냥 하산하고 싶어요. 이것만 이겨내시면 됩니다. 다 왔어요. 저희 1단계, 네. 2단계 다 넘어갔습니다. 이것만 해결하시면 돼요. 이것만 해결하시면 네. 돼요. 자, 뭐, 보조지표는 오실레이터계 보조지표를 사용한다 했고 그러면은 네. 매수를 언제 한다 했죠? 이때. 네. 과매도 구간. 저 지금 네. 저가요. 네. 집에 가야겠거든요. 그럼 제가 정리 한번 붙잡지 해드릴게요. 마세요. 저희 일단은 2부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저는 저 1부에서 이제 강제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과매도 구간, 보조지표 오실레이터기 보조지표 구간 중에 과매도 구간이면은 저점이겠구나라고 네. 하는 거고 아니면은 저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가 매수 신호. 네, 제 말이 그 말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다시 그러면 계속 반복할게요. 네. 저희 이거는 수없이 반복해서 이제 머릿속에 거의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추세, 상승 추세 중에 지지선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를 네. 한다. 됐죠? 네. 이것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네, 돼요. 네. 일단 이걸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되죠. 우리 노란톡방에서 네. 올라타님이 네. 정말 스파르타로 제가 배우고 있다고 살살 좀 해주시라고 그래요 살살 좀 해주세요. 2부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어쨌든 사실 네. 이게 진도가 굉장히 빠른 거긴 하죠. 그쵸, 하루 안에 예. 이걸 다 하려고 하다 네, 보니까. 지금 여기 굉장히 네. 덥거든요. 열기가 지금 월드컵이거든요. 네. 자, 그럼 다시 네. 이제 쉽게 다시 가볼게요. 좀 그만하세요. 쉽게 가볼게요 이제. 네네. 그럼 우리는 상승 추세를 알면 좋고 네. 지지선을 알면 좋고 네. 매수 신호를 알면 좋잖아요. 네. 그거를 저희가 만든 게 네. 네이처 지표죠. 네. 그거예요. 드디어. 그겁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태양 신호 얘기도 못 하고 끝날 뻔했어요. 사실 태양신은 여기 속하진 않긴 한데 네. 어찌됐든 추세 추종 매매를 한다 했을 때 네. 저희가 상승 추세를 보기 위해서 이동평선도 봐야 되고 작도도 봐야 그래요, 되고 어렵죠. 그래요. 네. 그래서 신호등 지표를 만들어서 초록색 구간은 뭐죠? 우리 매수할 수 있는 곳. 그쵸. 네. 매수할 수 있는 그곳은 상승 추세. 상승 추세.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호등 지표 저희 이거 지금 무료로 톡방에서 네. 보시면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네. 야, 이 얘기하기까지 굉장히 멀리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추세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네. 이것저것 작도도 공부해야 되고 이동평균선 공부해야 되고 막 엄청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네, 쉽게, 쉽게.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상승 추세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신호등 지표를 만들어서 네. 초록색 구간에서 매수하면은 된다. 네. 초록색 구간이 왜 살 수 있죠? 상승 추세니까. 상승 추세니까. 그쵸. 노란색은 횡보. 맞아요? 맞습니다. 네. 노란색은 횡보 구간이고요. 네. 그다음에 빨간색은 뭐겠죠? 그러면? 하락 추세겠죠. 그렇죠. 하락 추세겠죠. 네. 그때는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때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만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인 거예요. 네. 노란색은 차라리 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조금 더 더- 지켜보면 좋을 그렇죠. 구간인데. 가능하면은 초록색 네. 구간.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제가 임의로 설정해 놓은 네. 초보자분들이 알아보기 쉬운 추세를 보기 네네네. 위해서 하는 구간이니까 상승 추세 구간을 의미해주는 네. 초록색 구간이고요. 노란색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횡보나 횡보. 박스 구간인 거고 네. 빨간색 구간은 하락 추세 구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수를 한다 했을 때 빨간색 구간에서 사는 거는 이제 네. 역추세 매매인 거죠. 추세가 반전될 거야라는 네. 그런 엄청난 자신감을 네.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역추세 매매도 얘가 만약에 급락이 나왔을 때 여기서 더 잠깐 반등 주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기술적 반등 네. 혹은 뭐 데드캣 바운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데드캡이 뭐요? 데드캣 바운스가 있어요. 무전가요? 네. 아니요. 죽은 고양입니다. 데드캣이었어요. 데드캣 바운스. 아, 네, 예. 어쨌든 급락이 나와도 어쨌든 기술적으로 잠깐 반등이 주고 빠지는 이런 식의 추세 반전 패턴이다라고. 배울 게 정말 많네요. 네, 많지만 자 그래서 네. 괜찮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상승 추세 중에 언제 사야 된다? 상승 추세 중에 저기 선을 뚫어줬었을 때. 지지선. 네, 지지선 지지선. 위에 있을 때.
네, 지지를 받을 때. 그럼 결과적으로 초록색 구간에서 제가 네. 여러 가지 선 한 3, 4개 정도 추가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 빨간색 선은 62동 평균선 구간이고 네. 여기는 이제 밴드 두 번째 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또 나름의 기준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결과적으로 저희가 매수해야 될 구간은 상승 추세 중에 이렇게 지지를 받는 구간에 매수를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반등 한 번 하나 정도씩은 계속 먹을 수 있는 네. 상황들이 나와준다라고 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신호등 지표,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평선 보기 힘들고 하니까 이 신호등 지표를 통해서 상승 추세를 파악을 한다. 네. 두 번째는 지지선을 파악을 한다. 대신 만드는 지표다. 저는 빨간색 옷을 참 좋아하는데 네. 이제는 상승 추세를 위해서 네. 초록 색깔 옷만 입고 나야겠어요. 초록색 구간에서 빨간색이 네. 반등받으면 되긴 해요. 그런 방법도 그렇게. 있죠. 네, 그런 고맙습니다. 방법도 있고. 빨간 네. 옷 입을 수 있게 해주셔서.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에서는 선들이 거꾸로 되어 있고 모두 다 저항선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빨간색 구간에서 선을 만나면 매도 포지션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신호등 지표는 무료로 톡방에서 나눠드리고 있다. 네.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에서 그렇죠. 저희 받을 노란 수 있다. 톡방에서 네. 나눠드리고 있다. 자, 그러면은 네. 세 번째 네. 뭐였죠? 매수 우리의 신호였죠. 소중한. 네. 매수 신호. 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추세도 알겠고 지지선도 알겠어. 근데 봤던 것처럼 이 지지선 구간을 이탈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탈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이탈하지 않으려고 네. 조금 더 신뢰도를 높여야겠죠. 반등할 확률이 높기 위해서 보조지표를 활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여러 뭐 스토캐스틱을 보던 RSI를 보던 이것저것 볼 필요 없이 네이처 지표. 자, 이제 좀 익숙해졌죠. 네. 많이 편해졌죠. 네. 이 개구리 신호가 나오면은 많이 보니까. 그렇죠. 네. 개구리, 용, 이 티라노 신호 네. 이 세 가지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마음의 고향 같네요. 그렇죠. 네. 상승 추세 중에서 네. 지지선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나와줬다라고 인지해 근데 주시면 좋을 것 그림체가 같아요. 너무 다른 거 아닌가? 이건 개구리가 되게 어쩌면 바보 같잖아요. 그나마 네. 이 신호가 유사한 걸 가져오려고 네. 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개구리가 제일 약해요. 네. 그러니까 개구리가 좀 더 짧은 네. 반등. 네. 폴짝님일까요? 그렇죠. 근데 물론 개구리가 가장 셀 때 나오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네. 이제 여러 가지 오. 이 지표를 만든 원리상 얘가 단기의 신호고 얘가 네. 거의 중장기의 신호들이라 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 이런 신호들이 나왔을 때도 매수를 상승 네. 추세 중 이런 신호 나오면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장미, 클로버 신호 많이 네. 봤죠. 이제 이 신호들은 추세가 반전되는 신호긴 한데 상승 추세 중에서 네. 추세가 반전되는 신호, 네. 역추세 신호가 상승 추세 중에 나온다. 오히려 엄청 강력한 신호다라고 볼 수 네. 있겠죠. 아무튼 내가 추세를 보기 조금 어렵다 하면은 어쨌든 네이처 지표를 보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이해를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신호등 지표를 통해서 상승 추세를 파악하고 보고, 네. 지지선도 확인을 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럼 이 상승 추세 중에 지지선인 건 알겠어. 그럼 언제 네. 사야 되지? 맞아. 라고 하는 거를 네이처 지표로 마지막으로 보완해주면서 그럼 여기다 라고 사실 하는 지점. 초보자들 저도 그렇고 초보 투자자들은 그게 가장 어렵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냥 깔끔하게 신호등 초록색 구간에서 매수 네. 신호, 네이처 신호 등장하면은 매수를 네. 고려해 볼 수 있다로 정리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볼게요. 이제 매도 관점에서는 이렇게 여우, 네. 호랑이, 맘모스 이런 아. 식으로 등장해줄 때 이제 네. 매도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네. 식으로 꺾인 장미라든지 단풍이라든지 좀 더 하락적인 신호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 신호, 네. 나무 신호, 여기는 네. 불 신호, 파도 신호 이거는 이제 추세가 정반대로 갈 때 등장하는 신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이렇게 추세 지표들도 말씀해 주시고 길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는 이제 잘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또 네. 진짜 제대로 매매를 하려면 이 신호가 등장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존재를 해요. 네.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는 다음 수요일 다음 강의 때.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꼼꼼하게 또 이렇게 전략도 세워주시고 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지표까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일부 방송에서 내가 가진 종목들 질문을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괜찮습니다. 우리 2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79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우리 방금까지 설명해주신 지표도 받아가실 수 있고요. 질문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고민 있는 코인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2부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이따가 9시에 시작되는 2부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